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대한해운 함께 살펴봐야겠죠. 이 금일 역시 하락폭을 말아 올리면서 이거래일 연속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방금 흥하해운 관련된 영상도 찍고 왔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? 이 장 초반 매수세 이후에 이 매도 물량을 보여줄 것이다. 자, 그리고 오늘 추세가 이 상승으로 가줄 거면 이 점심 시간이 가까워질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살아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. 이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제 분석 영상을 계속해서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 30% 이상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패턴을 보게 되면 오늘의 주가 상승 역시 홍해 리스크 부각이 되면서 모멘텀을 받은 거죠. 이 흥하해운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이 종목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 흥하해운보다 살짝 늦게 주가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이 금일 역시 이 흥하해운의 이 매도 물량을 해소하는 시점을 보고 들어가도 변동성에 대한 수익 부분에서 이 먹을 수 있었다. 흥하해운을 보고 나서 들어갔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앞으로의 주가 상승 어디까지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대한해운의 주가의 동향 여러분과 계속해서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이 금일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원동력은 무엇이었냐? 결국에 이 지정학적인 갈등인 거죠. 현재 가장 주목을 해야 할 점은 이 미국과 영국 연합군의 이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이후 바로 하루 만에 후티 반군의 근거지에 추가적인 공격을 단행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이러한 공격이 제대로 먹혀야 됐었는데 실제로 타격을 받은 건 후티 공격력의 30% 이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자,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은 이 현재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전쟁이 지속되길 원하지 않겠죠. 자, 그래서 현재 외교적인 측면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자,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대로 쉽게 끝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중동의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, 자, 이러한 상황은 이 증시 전반적인 모습에는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? 이 해운주에는 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자, 이란이 이 호르무츠 해협에서 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선박의 운항 위기가 발생을 했고, 자, 이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역시 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. 자,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해운조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패턴을 봤을 때도 이 홍해 선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자, 해상 운임 상승이 기대될 때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죠. 자,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역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현재도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장 초반에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하지만 자, 이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,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이 주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의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, 월요일에 이 홍해 리스크가 이 뚜렷하게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이 주가 상승분에 대한 이 되돌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. 하지만 홍해 리스크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. 자, 그렇게 된다면 큰 주가 상승 폭을 한 번 더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흥하해운과 마찬가지로 이 대한해운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리고 추세를 보더라도 이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중간중간 되돌림 현상을 보여주긴 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갔죠. 자, 이러한 되돌림 현상은 자, 지금과 같은 홍해 리스크 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자, 홍해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는 개선세를 보여주거나 자, 홍해 리스크가 잠잠한 시기에 주가 하락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되돌림 현상이 나온 겁니다.
자, 그래서 만약에 이 홍해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또 중동과 이 미국 선박의 공격이 반복이 된다면, 자, 주봉으로 볼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? 이 3,100원까지 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래서 아직 강한 상승 모멘텀이 더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하지만 계속되는 주가의 상승은 없듯이, 자, 우리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도 세워야 될 텐데, 제가 어떤 패턴을 말씀드렸냐? 항상 급등 뒤에 되돌림 현상이 발생한다. 자, 그래서 홍해 리스크 이 부분이 잠잠해질 때 분명히 눌림목 자리가 생깁니다. 자,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, 자,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매매 진행하면 확률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바로 BDI 지수죠. 이 흥해운과 마찬가지입니다. 이 사이클적으로 5월 또 6월 이후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홍해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시기적으로 BDI 지수가 오르는 시점이 오면 이 3,300원 구간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리스크적인 측면은 현재 주가의 상승은 건전한 주가 상승은 아니다. 이 통상적으로 해운주들이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물동량이 동반이 되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, 현재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동반되는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. 자, 그래서 항상 투자를 진행하실 때 앞으로 이 추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그리고 나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우리가 손실 부분을 최대한 방지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, 이제 유의미한 매크로적인 이 특징 그리고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어떤 유의미한 매크로적인 특징이 있었냐? 바로 CPI였는데,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4%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죠. 자, 그리고 이 노동시장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,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죠. 자,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 현재 이 WTI 선물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오늘 저녁 이 미국 시장이 또 열리면 이 국제유가가 더 큰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, 혹은 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한 이 하방 압력을 통해서 국제유가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. 자, 이 부분은 이 내일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유의미한 이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자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이 내일 영상 역시 기다려 주시면 제가 국제유가의 동향 역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하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? 현재 유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. 또 오펙의 원유 감산, 또 홍해 리스크, 또 유가의 상승 모멘텀과 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한 하방 압력이 서로 맞물리고 있으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국에 이 부분이 증시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. 자, 하지만 이러한 홍해 리스크를 통한 혼란은 이 대한해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역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